제가 에코프로를 3월 25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반드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했어요? 매수했어야 되는데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매수하십시오.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도 돌파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안전하게 한 20-30% 정도만 먹고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에코프로를 추천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제가 이거를 3월 25일 날 추천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런데 무슨 2차 매수를 진행을 했다고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2차 매수에 대해서 사인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최대 3분할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아직 2분할 두 번째 매수는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 매수 들어갔어요 하시는 분들, 비중 늘렸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오늘 공개 추천주 하나 더 나왔습니다. 유가 인버스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린 지 3시간 지났죠? 3시간 넘게 지난 것 같은데? 네, 4시간 지났네요. 12시에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유가 어떻게 됐어요? 멋지게 빠졌습니다. 멋지게. 보이죠? 제가 12시에 추천했거든요.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너무 멋있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타이밍 놓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네가 얘기한 것만 믿고 어떻게 들어오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3일만 지켜봐 달라고. 3일만 지켜봐 주시면 아 얘가 진짜 하는 애구나. 얘 따라가면은 진짜 수익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제가 추천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매수를 하시고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진짜 극에 달았죠. 긴장감이. 이란의 화였고 뭐 벙커버스터 날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상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뉴욕 증시가 1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장 직후에 사이드카가 발동할 만큼 코스피도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줬죠. 삼성전자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3% 올랐습니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13. 근데 요즘에 뭐 이렇게 움직인 적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뭐 뻔한 거죠. 그리고 이 뻔한 이야기들을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에 나온 뉴스죠.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라는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어딥니까? 한중일이란 말이에요. 한중일에 한국이 회복세가 가장 빠를 것이다. 왜? 반도체가 메인이잖아요. 지금 21세기 완전히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게 될 거고, 로봇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뭐 미친 듯한 상승세가 나와줄 거예요. 왜? 생산량이 뻥튀기 될 거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크게 받았었지만 회복할 때 어때요? 가장 큰 폭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퍼센트가 떠주는 이 미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리스크는 뭐니까 4월 2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미국에서 관세가 매겨질 겁니다. 하지만 내일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이 호재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관세 뭐 까일 거. 관세는 뭐 그 까일 겁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 종식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주식도 다시 한번 날아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 감고 그냥 던져도 웬만하면 올라가는 종목들로 여러분들 투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딱히 필요는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뭐 이 시장 이렇게 빵빵 터질 때 저 따라오시면 수익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그래서 내일 뭐 사면 되냐 이거잖아요. 미국장이 너무 많이 올라졌어요. 제가 강원에너지, 흥하해운, 대명에너지, 얘네들은 뭐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오는 녀석들이잖아요. 근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가 해제가 되면 아모그린텍 같은 녀석들이 상승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모그린텍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퍼센트에서 시작해서 7%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매일 퍼센트를 먹는 게
목표입니다. 시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 매일 오수익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일만 지켜보시면 알 거다. 3일만 지켜보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가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예요. 미국장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도 종전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곧 끝날 것이다. 전쟁 끝나면 뭐합니까? 유가 당연히 내려가죠. 댓글 보니까 유가 하락이 안 오고 예전에 오일 쇼크처럼 좀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란 전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유가란 말이에요.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지금 항공기도 못 뜨고 있는 형편들 아닙니까? 이거 풀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기름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가 관련해서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공개적으로. 보이죠? 공개 추천주 곧버스.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란은 더 이상 실존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뒤에서 쿡쿡쿡쿡 쑤셔가지고 미국의 트럼프가 결국은 이란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들 아시죠? 그랬더니만 지금 가장 수혜를 많이 본 데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누굽니까? 트럼프예요, 트럼프.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끌어올리려고 뭐 난리를 치긴 하겠죠. 어쨌거나 트럼프 지지율이 박살이 나면서 트럼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호르무즈 그것 딴 건 난 잘 모르겠고 빨리 전쟁이나 끝낼란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복구해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돈을 어디서 벌 거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여기서 통과세를 뽑겠다라는 거죠. 이거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알파고는 이거 통행세를 이란이 먹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섬 3개를 먹은 다음에 내가 너네들 지나다니는 길목 지켜줄게. 이걸 해서 통행세를 받아 먹으려고 한다. 뭐 이런 일각의 주장들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시장은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장은 지금 전쟁을 종식하는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고 내일의 트럼프의 연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뭘 찍더라도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걸 가정을 하고 어떤 쪽을 우리가 봐야 하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제 영상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의 과거 차트를 보면 말이죠. 길게 봐야 돼요. 여기에서 미친 듯이 나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왜 여기서 날랐냐면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유가가 30달러를 찍었습니다. 완전 고유가였죠. 완전 고유가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기름에 대한 후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 배터리 상승. 이런 흐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조금 걸렸죠. 하지만 이젠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로봇도 있고 과거의 경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전기차 있죠. 아무그린텍을 제가 추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 때문이잖아요. 전기차가 지금 중고차조차 30%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지금 붐이 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월달 기준으로 뭐예요? 사상 최고 전기차 판매량이 나왔잖아요. 이 기조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는 것은 배터리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 이렇게 상승했는데 도대체 왜 배터리 쪽으로 자금이 안 모였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빠진 것들을 좀 봐요. 전쟁 관련해서 특수를 누렸던 애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름값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체 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SK 이터닉스가 미친 듯이 날랐잖아요. 근데 오늘 봐봐. 오늘 SK 이터닉스 빠지잖아. 그러니까 전쟁 관련해서 특수를 누리면서 상승했었던 녀석들로부터는 자금이 빠지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밀렸던 녀석들로 자금이 지금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모의고사 추천주로 드렸던 것들 중에 대부분이 뭐였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특수를 누렸던 녀석들이었거든요. 강원에너지, 흥하해운,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는 뭐예요? 태양광 풍력 관련이고요. 그리고 흥하해운은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해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흥하해운이 올라갔던 거고, 강원에너지는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리튬 가격이 뛴다 그래갖고 강원에너지를 제가 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쟁 상황이 갑자기 급변했죠. 그럼 얘네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적죠. 그래서 일단 자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이 흐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단기간은 이 흐름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굴빵한 방식을 봐야지. 진짜로 흘러가는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는 앞서 경험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에코프로에서 경험을 생각을 해보자고. 이 흐름 또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배터리 쪽으로 지금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안 할까요? 충분히 생각하지. 그리고 흐름이 좀 더 빨라질 겁니다. 그전에는 22년에서 23년으로 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텀이 굉장히 단축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뭐 최소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좀 빼다가 일정한 뭔가의 이슈가 터지면서 빵 하고 날아가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이제 안 준다 그러잖아요. 중국 배터리. 그러면 K 배터리 쪽으로 당연히 자금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었던 이유가 뭡니까? 로봇 아닙니까, 로봇. 이 로봇에 들어가는 하이 퀄리티 배터리 누가 먹습니까? 당연히 에코프로가 먹죠. 그리고 배터리의 최종 진화 단계는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 아닙니까? 전고체 배터리 누가 먹습니까? 에코프로가 먹는다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61평선 지지 반등 나오거든요. 61평선 지지 반등. 이거는 61평 왔잖아요. 지지 반등 구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없는 사람들은 에코프로를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 올해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고점은 넘는 걸로 봐야지. 내 말이 맞죠? 거기에다 플러스 이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3기우기 정부 1400조 연기금 동원령 1월 30일이라는 뉴스거든요. 코스피가 미친듯이 올랐죠. 삼성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소외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을 띄우려고 아예 정부가 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터져갖고 좀 나락으로 오긴 했는데 이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코스닥은 두 가지 뿌리밖에 없어요. 뭐 있습니까? 배터리. 그리고 뭐 있어요? 바이오. 지금 삼천당 제약이 바이오에서 대가리를 먹었었고요. 에코프로 BM이 배터리에서 대가리를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대가리였던 삼천당 제약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제 하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불성실 불성 예고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바이오 쪽 대가리가 한번 세게 맞으면 바이오 쪽이 길을 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어디 쪽으로 자금이 몰리겠어? 배터리로 당연히 돈이 몰리겠지. 그래서 강원에너지도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결국 밑꼬리 달고 올리잖아요. 이거 리튬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배터리로 인한 리튬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얘도 상승세 나올 겁니다. 오늘 뭐 크게 밀렸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마세요. 지금 빠진 거는 수급적 꼬임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는 전쟁 관련해서 특수를 받던 애들, 근데 전쟁이 풀리니까 전쟁 관련 특수를 못 받던 애들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서 그러는 건데, 결국 얘네들은 뭐예요? 전쟁 끝나고서도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녀석들로 안전한 투자처였거든요. 그게 배터리라고요. 이해가죠? 여기까지 이해가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읽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매우 좋아. 지금 60평선 딱 닿자마자 딱 띄워주는 모습 나타나고, 수급만 좀 풀려주면 이 녀석 상승세 나올 거고요. 연기금 빵빵하게 밀어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없으신 분들은 꼭 매수를 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3일 정도만 지켜보면 실력 뽀록 납니다. 3일 정도만 지켜보면 얘 진짜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매수하신 분들은 타이밍 함께 잡기 위해서 저희 텔레그램 방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